네, 조성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제 부동산 투자 첫 경험,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한 거는 2016년이었어요. 지금이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오늘이 2022년 4월 15일이니까 한 6년 전에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냥 제 막내 이모가 그 성북구에서 부동산을 좀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막내 이모가 전화가 와서 성우야 너 모아놓은 돈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 있다라고 했더니 워딩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때 그 이모의 얘기를 듣고 아, 야, 이거 뭐 부동산을 하면 이렇게 다 느낌이 있나? 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워딩이 뭐였냐면 야, 20평이 움직이니까 이제 곧 40평이 움직일 거야. 이건 분명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모아놓은 돈 있으면은 40평 아파트를 갭 투자,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침 모아놓은 돈이 있었길래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우리 이모니까 그냥 샀어요. 그냥 샀더니 그게 그냥 올랐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때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군법무관을 법무장교라고 하죠. 법무장교를 옛날에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장교들 돈 목돈 모으라고 나라에서 월급에서 최대 한도로 한 100만 원까지 이제 나라에서 그거를 불려줘. 되게 이율이 높게 불려주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있었어요. 금융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금융 상품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그때 제가 월급이 한 160만 원, 중위 때는 한 160, 170이었고 대위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애당초 나라에서 월급 줄 때 그냥 그 100만 원 떼고 100만 원만 넣어줬어요. 그리고 100만 원은 나라에서 이제 굴려주는 거죠. 아, 전화가 왔네요. 아, 잠깐만. 전화 안 받을래요. 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굴려줘가지고 저한테 한 4천만 원 정도가 제가 목돈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동기들은 막 그때 법무관 처음 돼서 차를 사는 경우도 있고 차를 안 사면 뭐 좀 말하자면은 좀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는 차를 이렇게 좀 약간 조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이제 막 됐으니까 법무관 됐으니까 이제 월급도 생기겠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홀가분하잖아요.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경우도 많고 좀 그랬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한 4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이제 군대에서 마련할 수가 있었고 그 돈을 그냥 이모가 오를 것 같다고 하니까 그냥 갭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2013년 3월부터 서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이렇게 쭉 올랐거든요. 2013년 3월부터 지금 시작된 랠리가 지금 2022년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2016년은 그러니까 막 약간 물이 끓고 있던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제 기울기가 좀 가파라졌고 2016년도는 그냥 막 물이 끓고 있었던 찰나인데 이제 공인중개업을 계속 하고 있는 우리 막내 이모는 그 물이 끓고 있었던 거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고 저는 그거를 사서 돈을 벌었던 건데 여기서 우리는 저는 두 가지 정도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교훈은 어, 움직여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움직이면 빨리 쫓아라도 가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빨리 쫓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정말 어렵고 한 번 예측해서 맞았어도 솔직히 이게 내가 예측해서 맞은 건지 운이 좋았는지 알 수 없고 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부동산 투자라는 시행착오를 누리다 보면 언젠간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예측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거니까 정말 능력되면 예측하면 제일 좋고 예측이 어려우면 남들보다 빠르게 쫓아라도 가라. 는 게 첫 번째 교훈이었던 거죠. 우리 이모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7년부터 막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가수요가 따라붙어가지고 막 아파트 값이 더 가파르게 올라갔죠. 근데 부동산을 하니까 그 바닥에 그
시장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시장의 바닥을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맨날 저도 이제 부동산을 하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매일같이 그 시세를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와서 팔아달라고 하고 뭐 누가 옆에 얼마 나왔던 게 팔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시세를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막내 이모는 그 시세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고, 2017년도에 막 가수요가 따라붙기 전에, 가수요라는 게 제가 샀어? 더 올랐어. 지금 안 사면 더 오르겠네? 그럼 나 사야 돼, 사야 돼. 그러니까 더 올라. 그러니까 막 더 사. 이게 가수요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물건값이 오르면 안 사잖아요. 담배값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담배 안 피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그거랑 다르게 비싸지면 더 비싸질까봐 사람들이 더 사요. 그게 가수요인데, 어쨌든 2017년부터는 가수요가 붙었던 거고 2016년에는 가수요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막내 이모 덕분에, 부동산을 한 막내 이모 덕분에 시장이 움직이니까 진짜 퍼스트 무버였죠. 빨리 쫓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첫 번째 그래 교훈은, 예측하는 것도 좋지만 남들이 움직이는 걸 빨리 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 안전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느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뢰할 수 있는이죠. 왜냐면 신뢰할 수 없으면 자기한테 물건 나오면은 막 야 사 오를 거야 라고 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무슨 얘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교훈을 한 게 얻을 수가 있는 게, 두 번째 교훈은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걸 언제 팔았냐면요, 2017년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얼마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했었는지 알 수 있어요. 2016년도에 이모 말만 듣고 사서 돈을 벌었어. 근데 2017년도부터 막 가수요가 붙어서 막 오를 건데,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성북구가 강남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안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리고 또 그때 또 당장 물어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제가 뭐 세금 같은 거 다 처리하고도 5천만 원을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5천만 원이면 웬 떡이야. 야, 이거면 됐지. 5천만 원 버니까 막 그걸 잃기가 싫어요. 혹시 잃을까 봐 두려워. 그래서 홀딱 팔아버립니다. 그냥 제가 전세 끼고 샀는데 전세 입자, 그때 그 전세 끼어있던 그 전세 입자한테 그냥 팔아버려요. 되게 싸게 팔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저는 벌긴 벌었지만, 왜냐면 그 뒤로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이 대목에서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남의 말만 듣고 또는 내가 잘 모르는 상태로 투자를 하면 한 번은 대박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투자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냥 실력으로 내 수익률이 수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주식은 샀다 팔았다를 부동산보다 더 많이 하잖아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예컨대 한 번 크게 대박 나. 근데 그게 실력인지 아닌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투자를 함에 따라, 그게 암만 크게 대박 났어도요, 그 실력이 아니면 한 세네 번 하다 보면은 언젠간 또 크게 한 번 들어 먹어요. 실력이 아니라면. 마치 이런 거죠. 뭐 가위바위보 해서 내가 찌내고 걔가 빠냈어. 그럼 내가 한 번 이겼죠. 여기서 게임이 끝나면 난 위너야. 계속 위너고 나는 쟤는 계속 루저야.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가위바위보를 예컨대 두 번 했어. 내가 찌내고 또 빠냈어. 그럼 내가 두 번 다 이길 수 있어. 세 번째 가위바위보 했어. 내가 묵냈어. 제가 또 찌냈어.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어. 하지만 100번을 하면 나는 50번 질 거고 또 50번 이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야 실력대로, 그러니까 뭐 가위바위보가 실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어떤 수익률이나 최종적인 결과는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은 실력대로 또는 운대로라면 그 확률대로 수렴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저는 제 실력으로 투자한 게 아니었잖아요.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음에도 그냥 그거를 팔아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못했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이게 어차피 인생이 길고 부동산 한 번 딱 팔아가지고 뭐 100억 남기고, 근데 100억 남기고 대박 나고 끝내. 근데 문제는 한 번 딱 투자를 했어. 근데 100억을 벌었어. 그러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만 100억 평생 벌어도 못 쓰는 돈을 벌어도 그 100억만 벌고 끝내질 못해요. 또 그 100억 가지고 200억 벌려고 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실력이 아니면 200억 걸었던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그럼 100억을 털리는 거죠. 그게 결국 인간이 망가지는, 실력 없이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망가지는 아주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왜? 인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요. 100억에 만족을 못해요. 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실력이 아니고 운으로 벌었던 사람들은 언젠간 또 털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벌어도 실력으로 벌었는지 운으로 벌었는지 알아야 돼요. 저는 그때 사실 그냥 이모 말 듣고 산 거고 제가 실력으로 번 게 아닌 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을 가지고 또 엄청난, 물론 2017년도에 팔아서 더 많은 수익을 얻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 5천만 원 가지고 또 막 1억 벌겠다고 들어가지는 않았죠. 저는 실력으로 번 걸 아닌 걸 아니까. 그래서 내가 실력으로 벌었는지 운으로 벌었는지 남의 말 들어서 벌었는지 잘 알아야 되고, 실력으로 번 게 아니고 운으로 벌어놓고 실력으로 벌었다가 착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케이스죠. 그게 제 두 번째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 교훈이라기보다는 곁다리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게, 보세요. 제가 그랬죠. 이모가 야 20평이 움직였어, 40평이 움직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모아놓은 돈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부동산을 안 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아마 부동산을 하지 않는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까 싶어요. 근데 저는 제 부동산을 해보니까 그 의미가 정확히 뭐냐면, 부동산을 하다 보면 20평이 예컨대 3억에 나왔어. 그리고 30평이, 아니야, 쉽게 하자, 20평이 2억에 나왔어. 근데 30평이 3억에 나왔어. 근데 20평 2억짜리가 팔려. 왜? 항상 먼저 팔려요. 왜냐면 20평은 싸잖아요. 그러니까 30평에 비해 싸니까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조금인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평은 훨씬 더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 사람이 돈이 늘어나고 적어지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여요. 가벼워요. 20평들은 가볍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말로 추파춥스 사탕은 그냥 주머니에 200원 300원 있으면 그냥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비싼 무슨 뭐 막 예컨대 막 브랜드 사탕 막 한 개에 막 10,000원씩 하는 거, 이런 거는 쉽게 못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20평짜리는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시장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20평 2억, 30평 3억에 나왔는데 20평짜리 2억이 팔렸어. 그러면 20평짜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2억 3천에 나와요. 근데 2억 3천짜리가 또 팔렸어. 그러면 2억 5천에 나와요. 근데 아직도 30평짜리는 무겁기 때문에 3억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이 20평의 이 민감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30평을 3억 5천으로 올려야 사실 1억 차이가 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집주인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시장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3억에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원래 한 1억 정도 차이 났었는데 지금 5천만 원 차이 나죠? 근데 만약 2억 5천짜리가 팔렸어. 오늘 내가 만약 계약을 썼어. 그러면 붙는 거예요. 그럼 3억짜리는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요. 이때 3억짜리를 사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이게 바로 야 20평대가 움직였어, 이제 40평대가 움직일 거야 분명히 라는 말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건 저는 지금은 알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예측해서 움직이면 좋지만 예측했다고 해놓고 솔직히 지가 예측을 해서 움직였는지 운 좋아서 진짜 예측을 한 건지 아니면 때려 맞췄는데 맞은 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럼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컨대 5억 벌었어. 그럼 나중에 또 예측해서 지가 예측 잘하는 줄 알고 또 들어갔다가 10억 털린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더 중요하다. 움직이는 걸 예민하게 느끼고 들어가라. 그럼 두 번째, 그러자면은 정말 시장에 민감하게 움직임을 읽고 있는, 바닥에 붙어있는 중개사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 정도 알아놓는 게 좋다. 는 게 제가 첫 부동산 투자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에요. 도움이 되셨나요? 원래 10분 이내로 하려고 제가 진짜 노력했는데 14분이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